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 찌개, 순배찌르개와 같은 뗀석기를 주로 이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 시대에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 시대에는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는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가 있다.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동아시아 지역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전기부터 후기까지 12개 문화층이 발견되어 구석기 시대 연구의 표본이 되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하였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간석기를 이용하여 농경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반지하 구조의 움집에 살았다. 신석기 시대는 평등한 사회였고 시족 사회였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제주 고산리 등이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와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권력을 가진 군장이 백성을 다스렸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량 증대로 사유재산이 발생했다. 청동기 시대는 밭농사가 중심이었으나 벼농사도 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집터 형태가 대체로 직사각형이었으며 움집의 형태는 지상가옥으로 바뀌어 갔다. 청동기 시대에는 목책과 환호로 외부 침입에 대비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로는 부여, 송곡리, 울주 검달리, 창원 덕천리가 있다.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동무덤을 만들었다. 철기 시대에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도구를 제작하였다. 철기 시대에는 세영동검을 제작하였다. 철기 시대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를 사용하였다. 철기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철기 시대에는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철기 시대에는 오수전, 화천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군왕검은 제사장이면서 정치적 지도자였다. 고조선에서는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고조선은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고조선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고조선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팔조법을 두었다. 고조선을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아 땅을 빼앗겼다.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위만 조선은 진국과 한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였다. 위만 조선 시대에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위만 조선의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진국으로 갔다. 우거왕은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고조선을 한해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고조선 멸망 이후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 범금 8조가 60여 조로 늘어났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은 낭랑, 임둔, 진번, 현도의 한 군현을 설치하였다. 한이 설치한 군현은 토착민의 강한 반발로 세력이 약화되어 낭랑군을 제외하고는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부여는 중국 지린성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부여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여러 가가 있었는데 이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는 수해를 입거나 가뭄이나 흉년이 들면 왕에게 책임을 물었다. 부여는 밭농사와 함께 목축도 중시하였다. 부여는 말, 주옥, 모피를 중국에 수출하였다.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치렀다. 부여는 국왕의 장례에 옷값을 사용하였고 부장품과 함께 사람을 묻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부여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부여는 음란한 행동을 한 사람이나 투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했다. 부여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부여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인 형사취수제를 통해 노동력 유출을 막았다. 부여는 전쟁이 있을 경우 제천의식을 치르고 소를 죽인 다음 그 발굽으로 기륭을 점치는 우제전복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는 주몽이 건국한 나라로 압록강 유역의 산악지대인 졸본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가 평야지대인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의 왕 아래에는 대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다. 고구려는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지 등을 두었다. 고구려는 약탈 경제체제로 집집마다 옥저나 동해에서 빼앗아온 곡물을 보관하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에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고구려는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인 형사취수제를 통해 노동력 유출을 막았다. 고구려는 10월에 극동대열에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치렀다. 옥저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옥저는 바다를 끼고 있어 소금과 어물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다. 옥저는 고구려의 소금과 어물 등을 천리를 짊어지고 가서 바쳤다. 옥저에는 민면의리제, 골장제와 같은 풍습이 있었다. 동해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동해는 옥저와 마찬가지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도 풍부하였다. 동해는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동해에는 단궁, 과마, 반어피라는 특산물이 있었다. 동해에서는 10월이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동해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였을 때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동해에서는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았다. 동해의 철자형 집터, 여자형 집터가 남아있다. 고조선 유이민과 남부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마한, 진안, 변안이라는 사만이 성립되었다. 사만 중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다. 마한의 소국 중 목지국에서 왕이 나왔다. 사만에서는 신지, 읍차 등 군장이 각 부족을 지배하였다. 사만에서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사만은 재정분리 사회였다. 변안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사만에서는 해마다 씨를 뿌리고 난 뒤 5월에 수린날을 열고 가을 거지를 마치는 10월에 계절제를 열었다. 사만에는 농업이 발달하여 서로 도와가며 함께 노동을 하는 풍습인 두레가 있었다. 사만에는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겼다. 사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한 모양으로 만드는 풍습인 편두가 있었다. 마한에는 무덤 주변에 도랑을 판 죽음묘를 제작하는 풍습이 있었다. 마한의 토실이나 반움집 또는 귀틀집에 거주하였다. 고구려 태조왕은 옥저를 복속하였다. 태조왕 때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였다.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고국천왕은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하였다. 고국천왕은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었다. 동천왕 시절 위에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침입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미천왕은 압록강 하류 유역의 서안평 지역을 점령하였다. 미천왕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한반도 내에서 축출하였다. 고국원왕 시절 선비족이 세운 전현의 왕 모용왕의 침입을 받아 국내성이 불탔다.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 고왕과 평양성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였다. 소수림왕은 전진의 승려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소수림왕은 국립대학인 태학을 설립하였다. 소수림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개토대왕은 백제 지역을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였다. 광개토대왕은 후연을 격퇴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광개토대왕은 거란을 격퇴하고 만주로 진출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 시절 가야 중심지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하였다. 장수왕은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 능비를 건립했다. 장수왕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 비석인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였다. 문자 명왕 때 북부열을 완전히 병합하여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영양왕 시절 온달이 신라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아단성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전사하였다. 영양왕 시절 이문진이 유기 100권을 정리하여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영양왕 시절 을지문덕이 수의 침공을 살수에서 막아냈다. 영유왕 시절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연개 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한 뒤 스스로 막리지에 올랐다. 보장왕 때 천리장성이 완성되었다. 보장왕 때 당이 공격해왔으나 안시성에서 양만춘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막아냈다. 보장왕 때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온조왕이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삼아 백제를 건국하였다. 백제 고이왕은 육좌평 16관등제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고이왕은 공복제정, 율령 반포를 통해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이왕은 만의 목지국을 정벌하였다. 근초고왕이 왕위 계승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꾸었다. 근초고왕은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근초고왕은 만의 자녀 세력을 병합하였다. 근초고왕은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곤왕을 전사시켰다. 근초고왕 때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근초고왕 때 중국 동진과 교역하고 외의 교수와 교류하였다. 침류왕 때 중국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비유왕은 신라눌지 마립간과 낮의 동맹을 체결하였다. 게로왕은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을 함락당하고 전사하였다. 문주왕은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다. 동성왕은 신라의 소지마립간과 결혼동맹을 맺었다. 무령왕은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였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였다.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하고 사비로 천도하였다.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성왕은 신라진흥왕과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를 수복하였다. 성왕은 신라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 하류를 빼앗기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무왕은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고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하였다. 의자왕은 윤충을 보내 신라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활약하였으나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였다. 신라왕의 칭호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순으로 변하였다. 내물마립간 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를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정하였다. 지증왕은 시전을 감시하는 동시전을 설치하고 다음에 경주 동쪽에 동시를 설치하였다. 지증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지증왕은 우경시행을 장려하고 순장을 금지하였다. 버풍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 등을 설치하여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버풍왕은 관등을 17등급으로 나누고 공복을 제정하였으며 골품제를 정비하였다. 버풍왕은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버풍왕은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버풍왕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영천 청제비를 건립하였다.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진흥왕은 백제의 요청을 받아 독산성에 군사를 보내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연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이후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를 빼앗았다.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장악함으로써 당항성에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진흥왕은 단양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건립하였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건립하였다. 진흥왕은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인 품주를 설치하였다. 진평왕은 수와 외교 관계를 맺고 원광에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은 걸사표를 짓게 하였다. 진평왕은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를 설치하였다. 선덕여왕은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첨성대를 건립하였다. 선덕여왕은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선덕여왕 때 비담과 염종의 난이 일어났으나 김유신 등이 진압하였다. 진덕여왕 시절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당 태종에게 군사를 청하였고 태종이 이를 수락하였다. 진덕여왕 때 김춘추의 건의에 따라 국왕 직속 최고 관부인 집사부를 설치하였다. 가야 연맹은 낙동강 하류 변환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변화는 철이 풍부하였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금관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금관가야는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금관가야는 6세기 신라 버풍왕에게 병합되었다. 금관가야의 대표 유적으로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있으며 혹에사 파사 석탑,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온 판가복과 청동소 등이 있다. 대가야는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대가야는 6세기에 신라 버풍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하였으나 신라 진흥왕에게 병합되었다. 대가야의 유적 및 유물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이곳에서 출토된 판가복과 투구, 금동관이 대표적이다. 고구려는 4세기 무렵 수상 대대로 이하 10여 관 등을 정비하였다.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육좌평 16관 등제가 마련되었으며 수상은 상좌평이다. 신라는 6세기 버풍왕 때 17관 등제를 정비하고 수상으로 상대 등을 두었다.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만장일치제인 화백회의를 열어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고구려는 수도 5부, 지방 5부, 특수행정구역 3경을 두었다. 백제는 수도 5부, 지방 5방, 특수행정구역으로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신라는 수도 6부, 지방 5주, 특수행정구역으로 이소경을 두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수와 당은 끊임없이 고구려는 제압하고자 하였다. 수당의 중국 통일은 중국과 맞닿은 고구려의 큰 위협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 백제 및 외와 연합하여 남북으로 이어지는 세력을 구축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수당과 직접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 영양왕은 말갈군을 이끌고 수의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이에 수 문제는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수 양제가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또다시 공격하였으나 고구려가 막아내었다. 수 양제가 우중문을 보내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이로 인해 수는 멸망하고 당이 건국되었다. 당은 건국 초기에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나 제2대 황제 태종이 즉위한 후 세력을 확장하며 공격과 대립적인 관계로 변하였다. 당 태종은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구실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는 요동성과 비사성 등 여러 성이 함락되어 위기를 맞았다. 성주 양만춘과 백성들은 안시성에서 3개월간 완강하게 저항하여 당 태종의 공격을 막아냈다. 신라 김춘추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러 갔으나 거절당하고 당으로 넘어가 당 태종과 동맹을 맺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은 백제를 공격하였고 백제는 사비성이 함락되며 멸망하였다. 당은 백제의 옛 땅을 지배하기 위해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임존성에서 흑지상지와 지수신이, 주류성에서 복신과 도침이 왕자 부여 풍을 왕으로 추대하며 백제 부흥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외에 백제 부흥운동 지원군이 백강전투에서 패배하였다. 당이 금성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였다. 연개소문이 죽은 후 아들 간 세력 다툼이 발생하였다.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침입으로 평양성이 함락되며 멸망하였다. 당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기 위해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한성에서 건모잠과 안승이, 오골성에서 고현무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문무왕은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책봉하고 금마저에 거주하게 하였다. 신라는 당을 상대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며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다. 무열왕은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관청인 사정부를 설치하였다. 무열왕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당에게 승리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문무왕 사후에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문무대왕릉이 건립되었다. 문무왕은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계기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문왕은 만파식적 설화와 관계가 있다. 신문왕은 설총과 같은 육두품을 정치적 조언자로 등용하였다. 신문왕은 집사부를 포함한 14부를 중앙관청으로 두었다.
신문왕은 지방행정을 구주 5소경으로 나누고 군사제도를 구서당 10정으로 정비하였다. 신문왕은 유학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성덕왕은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경덕왕은 노급을 부활하였다. 경덕왕은 관직명과 지방행정구역인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경덕왕은 국학의 이름을 태학감으로 변경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학교육을 진흥하였다. 경덕왕 시절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건립하였다. 경덕왕 때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해공왕 때 완성하였다. 해공왕은 성덕대왕 신종을 봉덕사에 안치하였다. 해공왕 시절 96각간의 난이 일어나 해공왕이 사망하였다. 선덕왕부터 뇌물왕계의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다.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여 관리를 등용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발과 골품제의 모순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헌덕왕 시절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난을 일으켰다. 흥덕왕 시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다. 문성왕 시절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진성여왕 시절 각간 위용과 대구 화상 등이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진성여왕 시절 원종, 애노 등이 가혹한 세금 수탈에 반발하여 사벌주상주에서 난을 일으켰다. 진성여왕 시절 나라의 서남쪽에서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적이 난을 일으켰다. 진성여왕 시절 육두품 최치원이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안인 시무 10여 조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하였다.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이끌고 동모산 기슭에서 나라를 세우고 진이라 국호를 정하였는데 713년에 발해로 바꾸었다.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였고 일본에 보낸 국서의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이다. 발해의 온돌장치, 고분 양식 모주림 천장, 굴식, 돌방무덤, 치미, 돌사자상, 이불병 좌상, 발해, 석등, 연꽃무늬 수막새 등이 고구려 문화와 유사하다. 발해의 무왕은 동생 대문해로 하여금 흑수말가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무왕은 장문유로 하여금 당의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무왕은 돌궐, 일본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과 신라와는 대립하였다. 무왕은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정복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문왕은 스스로 고려 국왕이라 적은 국서를 일본에 보냈다. 문왕은 당,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이 설치한 발해관을 통해 당과 교류하고 신라도를 개설하여 신라와도 교류하였다. 문왕 시절 동모산에서 중경현덕부로,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상경용천부에서 동경용원부로 천도하였다. 문왕은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마련하였고 육부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정하였다. 문왕은 국립대학인 주자감을 설치하였다. 문왕은 대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문왕에게는 둘째 딸 정혜공주와 넷째 딸 정효공주가 있었다. 선왕은 말가를 대부분 복속하고 요동으로 진출하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하였다. 선왕 시절 당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선왕은 오경 15부 62주로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하였다. 거란의 야유라보기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였다. 경덕왕 사후, 나이 어린 해공왕이 즉위하고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심하였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약화되자 지방에서는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금이택과 고리대 등 진골 귀족의 사치와 향락으로 농민층이 동요하여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등이 일어났다. 신라 사회를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는 육두품이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참선 수행을 중시하는 선종, 풍수지리설, 유교 등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였다. 견훤은 신라 군관 출신으로 무진주를 점령하고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아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견훤은 중국 5월 및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부석사에 있는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베었다. 궁예는 북원원주 지역의 양길 휘하에서 장수로 활동하며 세력을 키웠다. 궁예는 송악개성을 도읍으로 삼아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궁예는 최고 중앙기구인 광평성을 설치하였다.
왕건은 후백제의 금성을 점령하는 공을 세웠다. 궁예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궁예는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마진에서 태봉으로 바꿨다. 신하들이 미륵부를 자처하며 폭정을 일삼는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왕건은 국호를 고려, 연호를 천수라 하고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다. 신라 경혜왕이 수도 금성의 포석정에서 견훤에게 살해당한 뒤 도착한 고려군은 대구 공산 일대에서 후백제군과 싸웠으나 신승겸과 김락이 전사하는 등 크게 패배하였다.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은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으나 934년에 발해 왕자 대광현이 백성 수만 명을 거느리고 고려에 귀순하였다. 견훤이 넷째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려 하자 첫째 아들 신검이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였다. 금산사를 탈출한 견훤은 왕건에게 항복하였고 이에 왕건이 그를 극진히 대우하였다. 신라 경순왕이 항복하자 왕건은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고려가 신검의 후백제군을 1~2천에서 무찔렀다. 신검이 패배하고 고려에 항복하며 후백제가 멸망하였다. 태조 왕건은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태조는 정략결혼, 사성정책, 역분전 지급 등으로 호족 통합 정책을 시행했다. 태조는 중앙고위 관직에 올라온 지방 세력을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방을 통제했으며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 수도에 머물게 하고 출신지의 일에 대해 자문하게 함으로써 호족 견제 정책을 폈다. 태조는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했으며 세율을 10분의 1로 낮췄다. 태조는 훈요 10조를 지어 후대 왕들에게 전했다. 태조는 정계와 계백요서를 지어 신하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 서경평양을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았다. 태조의 혼인 정책은 태조 사후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호족인 왕규는 해종을 죽이고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려 했으나 해종의 이복동생 왕효가 이를 막았다. 왕효는 정종으로 즉위하였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광종은 노비안 검법을 시행하였다. 광종은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개경을 황도로 칭하였다. 광종은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광종은 공복을 4가지 색으로 제정하였다. 광종은 송과 국교를 맺고 후주와 사신을 서로 교환하였다. 광종은 개경에 귀법사를 세우고 균열을 초대주지로 삼았다. 경종은 인품과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시정 전식과를 시행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였다. 성종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2목에는 물가 조절 기관인 상평창도 설치하였다. 성종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일시적으로 폐지하였다. 성종은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성종은 오조 정적평을 통해 이전 국왕의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 성종은 이성육부제의 중앙관제를 마련하였다. 성종은 경주를 동경으로 개경, 서경의 삼경체제를 갖추었다. 성종은 향리제도를 실시하였다. 성종 때 건원중보를 주조하였다.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막아내어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목종 때 개정전식과를 시행하여 인품을 제외하고 오직 18등급으로 구성된 관품을 기준으로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현종은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다. 현종은 행정단위를 사도오부, 팔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현령으로 정비하였다.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을 양규가 막아내었고 수도 개성이 함락되어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다. 현종 때 거란의 3차 침입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다. 거란의 3차 침입 결과 고려와 송, 요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고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의 도련포에 이르는 지역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숙종은 의천의 건의에 따라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은병활구,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를 주조하였다. 숙종은 여진이 고려의 국경을 침략하자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편성하였다.
예종 때 관악진흥정책으로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고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설치하였다. 예종 때 청현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였다. 예종 때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뒤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인종 때 이자겸이 척주경과 함께 왕위 찬탈을 위하여 난을 일으켰다. 인종 때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벌어지나 김부식은 관군을 이끌고 이를 진압하였다. 인종 때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의종의 실정과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배경으로 보현원에서 이고, 이방,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고,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순으로 최고 권력자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방은 이고와 채원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독점하였다. 이 시기에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은 의종을 복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이 시기에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던 귀법사, 중광사, 홍오사, 홍화사 등 교종 계통의 승려 약 2천여 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교종 승려들의 난. 이 시기에 서경 유수 조의총은 이방이 의종을 살해하고 장사도 지내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명종 때 정중부는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하였다. 명종 때 하층민인 망이 망소이가 무신들의 가혹한 수탈에 반발하여 공주명학소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은 특수행정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지역 차별 문제를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대승은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후 개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병수기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였다. 전주의 관리인 진대유가 호장 이택민 등을 시켜 가혹하게 노역을 독촉하였다. 이에 전주의 관노들이 모여 난을 일으켰지만 진압되었다. 전주 관노의 난. 천민 출신 이의민이 김보당의 반란을 진압하고 의종을 살해한 공을 인정받아 대장군 지위에 올랐지만 최충원에게 살해당하였다. 이 시기에 운문에서 봉기한 김삼위와 초전에서 일어난 효심이 연합하여 신라 부흥을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최충원은 최고 정치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교정별감 자리에 올랐다. 최충원은 명종에게 10개의 조항의 사회개혁안을 올렸다. 최충원은 신변 보호를 위해 경대승 사후에 폐지된 도방을 부활시켜 확대하였다. 최충원의 산호비 출신인 만적이 개성에서 공산호비를 모아놓고 대규모 신분 해방 운동을 꾀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최광수가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고종 때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집권하였다. 최우는 군사 기반을 강화하고자 사병기관으로 삼별초를 설치하였다. 최우가 모든 관료의 인사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하였다. 최우는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서방을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 이언년 형제가 백제의 부흥을 표방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고종 때 고려는 몽골군과 힘을 합쳐 평안남도 강동성에서 거란을 물리쳤다. 몽골은 강동성 전투를 빌미로 사신 저고여를 고려에 파견하여 많은 공물을 요구하였다. 사신 저고여가 돌아가던 중 압록강 변에서 피살된 것을 구실로 몽골이 침입하였다. 이때 귀주성에서 박서가 적장 살리타를 상대로 저항하였다.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몽골이 2차로 침입해오자 처인성에서 김윤후와 부공민이 힘을 합쳐 몽골 장수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고종 때 몽골 침입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아 제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장기간 몽골의 침입으로 최씨 정권이 무너지자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삼별초는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음에 따라 개경으로 환도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였다. 삼별초의 배중소는 왕족인 승화 후 오늘 국왕으로 받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강화도와 진도에서 배중손, 제주도에서 김통정이 지휘하여 대몽항쟁을 벌였으나 고려 정부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충주다인 철소 등에서 주로 노비로 이루어진 군대가 몽골군을 물리쳤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 대장경,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충렬왕은 몽골원으로부터 동령부, 탐나 총관부를 돌려받았다. 충선왕 때 원의 연경에 만권당을 설치하였고 충선왕이 왕에서 물러난 뒤 이재원은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와 교류하였다.
충선왕은 사림관을 설치하여 왕명 출납과 문서 작성, 인사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충목왕은 권문세족의 폐해 등 고려 사회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공민왕은 노국대장 공주와 결혼하였다. 공민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였다. 공민왕은 몽골풍 풍습을 폐지하였다. 공민왕은 원의 연호 사용을 금지하고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복구하였다. 공민왕은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공민왕은 유인우, 이자춘 등에게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게 하여 천령 이북 지역을 수복하였다. 공민왕은 정방을 폐지하였다. 공민왕은 신돈을 판사로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권문세족의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공민왕은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였다. 서경이 홍건적에게 함락되었으나 신흥무인 세력의 활약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대장 공주와 함께 복주 안동까지 피난을 떠났다. 당시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무인 세력의 활약으로 이들을 물리쳤다. 우왕은 권문세족 2인임 일파를 축출하였다. 우왕은 직지심 체요절을 간행하였다. 우왕 시절 최영은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홍산대첩. 우왕 시절 최무선은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여 나세, 심덕부 등과 함께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우왕 시절 이성계는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죽이는 등 왜구를 소탕하였다. 황산대첩. 우왕 시절 정지가 관음포에서 왜구를 격파하였다. 관음포해전. 명은 천령 이북의 땅이 본래 원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며 이 땅을 관할하는 천령위를 설치하려 하였다. 이에 최영이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을 명하였다.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워 요동출병에 반대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을 제거한 뒤 권력을 장악하였다. 창왕 때 박위가 왜구의 소굴인 스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이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며 패가입전을 명분으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공양왕 때 과전법이 제정되었다. 이성계가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태조 때 조주는 조선 최초의 공식 법전인 경제육전을 편찬하였다. 태조는 경복궁을 창건하였다. 정도전은 재상중심 정치를 주장하였다. 정도전은 경복궁, 숭례문 등 궁궐과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정도전은 경제문감, 고려국사, 불시잡변, 조선경국저, 심기이편, 삼봉전을 편찬하였다. 정도전은 제1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살해되었다. 태조가 둘째 이방과에게 양위하여 정종이 즉위하였고 이방원이 왕세자로 책봉되어 실권을 장악하였다. 정종은 즉위 직후 개경으로 천도하였다. 이방원의 국정 독점과 농공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넷째 이방간과 박포가 난을 일으켜 이방원에 의해 축출되었고 정종이 양위하여 이방원이 제3대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제2왕자의 난. 태종은 도읍을 다시 한양으로 옮기고 창덕궁을 건설하였다. 태종은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여 의정부 권한을 약화시켰다. 태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태종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양전사업, 호패법 시행, 사원전을 몰수하였다. 태종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태종은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태종은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를 제작하였다.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세종은 지편전을 설치하고 강연을 활성화하였다. 세종 때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일본의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하여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고 계해조약을 체결하였다. 세종 때 여진의 최윤덕이 사덕,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때 장영실이 치국이, 자경루 등을 개발하였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세종은 삼강행실도, 칠정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문종은 고려사와 고려사저료를 완성하였다. 단종 때 계유정난이 발생하여 수양대군 세조가 집권하였다.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부활하였다. 세조는 지편전, 경연을 폐지하였다. 세조는 이시해의 난을 계기로 유양소를 폐지하였다. 세조 때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세조 때 단종복위운동이 일어났다. 사육신, 생육신. 예종 때 유자광의 고변으로 남이와 강순 등이 역모 혐의로 처형되었다. 성종은 지편전의 기능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을 주관하였다. 성종 때 향청이라는 이름으로 유양소를 부활시켰다.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성종 때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성종 때 김종직 등 살인세력을 삼사언관직에 등용하였다. 성종 때 패비윤씨 사사사건이 일어났다. 성종 때 해동제국기, 국조오레이, 악학괴범,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을 편찬하였다. 연산군 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으로 인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연산군 때 패비윤씨 사사사건을 명분으로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연산군의 포갑적인 정치에 반발하여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중종 때 삼포회란이 발생하여 비변사를 임시기구로 설치하였다. 중종 때 살인민 조광조를 등용하였다. 조광조는 유향소 폐지, 향약 시행,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시행, 소학 보급,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조광조는 중종 반정 공신의 책정을 바로잡고자 위훈 삭제를 주장했으나 이로 인해 훈구 세력의 반발을 사 주초 위왕 사건으로 사사되었다. 이를 기묘사화라 한다. 인종이 즉위한 지 9개월 만에 죽자 명종이 즉위하였고 이 시기에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윤임회 및 인종의 개혁 정치에 동참했던 살림 세력이 제거되었다. 명종 때 문정 왕후를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양재동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윤임 집안의 인물들이 사사되거나 유배되었다. 명종 때 을미외변이 발생하여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었다. 명종 때 문정 왕후는 불교를 숭상하여 승과를 일시적으로 부활시켰다.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 일대에서 양주 출신 백정 임꺽정의 난이 일어났다. 선조 때 살인들 간의 대립인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선조 때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은 서인으로,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은 동인으로 분화하였다. 선조 때 정열이 모반 사건이 일어나 동인이 실각하였다. 선조 때 정철이 선조에게 광해군을 세자로 삼을 것을 건의하다 유배되었으며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두고 동인이 북인 강경파와 남인 온건파로 분열하였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생하였다. 임진왜란 도중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광해군은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고 국교를 재개하였다. 광해군은 호적 작성, 양전 사업 등 전후 복구 사업을 시행하였다. 광해군은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선해청을 두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국력이 약해진 명은 후금의 공격을 받자 조선의 군대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명하여 후금에 항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서인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패모살제로 인해 광해군이 쫓겨나는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인조 때 벨테브레이 박연이 제주도에 표류하여 조선에 귀화하였고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서양식 대포 제조법과 조작법을 가르쳤다. 인조 때 이괄이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자 후금으로 도망가 조선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 후금이 광해군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는 정묘호란이 발생하였다. 정묘호란 때 인조는 강호도로 피신하였고 정봉수와 일입은 용골 산성에서 후금을 상대로 활약하였다. 이로 인해 후금과 조선은 형제관계를 체결하였다. 후금이 점차 강성해져 국호를 청으로 바꾼 뒤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해왔다. 조선은 청의 군신관계를 둘러싸고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의견이 척화론 쪽으로 기울어 조선이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병자호란이 발생하였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활약하였고 김상용이 순절하였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했고 김준용이 광교산에서 항전하였으나 결국 청에 항복하였다. 결과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고 군신관계가 체결되었으며 소년세자와 복림대군과 함께 백성 수만 명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 인조 때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인조 때 후금 침입에 대비해 어영청이 설치되었다. 표종 때 북벌을 추진하였다.
송시열은 기축봉사라는 글을 올려 효종의 북벌 운동을 뒷받침하였다. 효종 때 청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를 정벌할 때 변급, 신류 등과 함께 북벌을 위하여 양성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효종 때 하멜은 13년간 억류되었다가 네덜란드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지었다. 효종 때 시열력을 시행하였다. 현종 때 효종비의 사망에 따른 자해 대비의 복상 문제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속 논쟁이 일어났다. 제1차 예속 논쟁에서 송시열과 같은 서인은 1년, 윤후와 같은 남인은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종은 서인의 1년설을 받아들였다. 제2차 예속 논쟁에서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설을 주장하였고, 현종은 남인의 1년설을 받아들였다. 숙종은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숙종 때 금위형을 설치하여 조선 후기에 오군형 체제가 완성되었다. 숙종 때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숙종 때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었다. 숙종 때 명신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만동묘, 대보단을 건립하였다. 숙종 때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순으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경신환국은 유학사건과 허견의 영모 고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기사환국은 서인 송시열의 원자의 세자책봉 반대를 계기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고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왕비가 되었다. 갑술환국은 인현 왕후의 폐위복 위운동에 반대하면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인이 정권을 다시 잡고 남인이 축출되었다. 또 인현 왕후는 복이 되고 희빈장씨는 강등되었으며 희빈장씨는 무고의 옥사건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로 인해 서인 중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은 연인 군영조를 왕세자로 책봉하라고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노론이 화를 입게 되는 신축옥사, 이민옥사가 일어났다. 영조는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하고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 붕당을 없애려 하였다. 이에 성균관에 탕평비를 건립하고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하고 신문고를 부활하였고 삼심제 시행, 가혹한 형벌 폐지,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다. 영조는 청계천을 정비하고 준천사를 설치하여 청계천을 관리하였다. 영조는 속대전, 소고래이,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정조는 탕평시를 두어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 서울 출신 검서관을 등용하였으며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정조는 국왕 친위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였는데 내영은 서울에, 외영은 수원에 배치하였다. 정조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 정책을 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정조 때 문체 반정이 일어났고 대전통편, 동문이고, 탁지지, 무예도보통지 등을 편찬하였다. 정조 때 윤지충 신주 사건으로 신의 박해가 일어났다. 순조, 헌종, 철종대에 이르러 60년 동안 왕의 외척인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등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다. 순조는 공노비를 해방시켰다. 순조 때 삼정이 문란해져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순조 때 황사영 백서 사건, 정약용 강진 유배, 정약전 흑산도 유배 등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헌종 때 프랑스 선교사 및 조선 신자들을 처형하는 기해박해,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처형되는 병호박해가 일어났다. 철종 때 임술농민 봉기운동이 일어났다. 철종은 사건 수습을 위하여 안핵사 박교수와 암행어사를 파견하였고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삼정의정청을 설치하였다.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고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고 국왕의 친부인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시작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 기능 회복, 삼군부를 부활하였다. 흥선대원군은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였다. 사색 등용.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소만 남기고 숙종 때 세운 만동묘를 폐지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양전을 시행하고 은결을 색출하고 호포제를 시행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으며 사창제를 시행하여 문란한 삼정을 개혁하였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였고
이때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원납전 징수, 백성 강제 동원, 양반 묘지림 벌목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흥선대원군 시절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순으로 일어났다. 이로 인해 흥선대원군은 1871년 서양과의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밝힌 척화비를 세웠다. 최익현의 탄핵 상소로 인해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 통상 개화론자가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875년 일본 군함 윤요호가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를 공격하는 윤요호 사건을 일으켰다. 이 일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1876년 2월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는 부산, 원산, 인천 계항, 일본의 해양 측량권을 인정, 치외 법권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화도 조약 체결 후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파견되었다. 1876년 8월 일본인의 거류지를 심리로 규정하고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며 일본 외교관 여행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일본 선박 무항세, 상품 무관세, 양곡, 무제한 유출 허용이라는 내용을 담은 조일 무역 규칙도 체결하였다. 이후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을 파견하였다. 김홍집은 황춘센이 쓴 조선책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조선책략에는 조선이 러시아를 막는 방법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선 정부는 1880년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아래 12사를 두었다. 1881년 이만소는 영남 유생 1만여 명과 함께 조선책략, 유포와 그 내용에 반발하는 영남 만인소를 작성하였다. 그 같은 해 정부는 박정량 등을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의 비밀리에 파견하였다. 조선 정부는 같은 해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편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조선 정부는 1881년 김윤식과 유학생 및 기술자를 청해 영선사로 보냈으나 이모군란의 반발로 1년 만에 조기 귀국하였고 1883년 기기창을 설치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청의 알선으로 1882년 조선과 미국 간의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인정, 거중 조정, 치외 법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은 1883년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1882년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이모 군란이 일어났다. 구식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 살해, 일본 공사관, 선해청 습격, 궁궐 습격을 하였다. 이에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해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겼다. 흥선대원군은 통리기무하문, 별기군, 이영을 폐지하고 오군영, 3군부를 부활시켰다. 민씨 세력은 청에 파병을 요청하여 청이 군대를 파견하여 난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납치하여 민씨 정권이 재집권하였다.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어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군이 조선에 주둔하였고 재정고문 마젠창과 외교고문 멜렌도르프가 파견되었다. 이모군란을 수습한 청과 조선은 1882년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최초로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치외법권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모군란 후 일본과 조선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조일수호 조규 속약 내용 중 일본 상인의 간행이정을 10리에서 50리로 늘리고 2년 뒤 100리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이 개정되었는데 방공령 선포 규정, 일본 상품의 관세 규정, 최혜국 대우 인정 규정이 포함되었다.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차관 도입에 실패하여 정치적 입지가 축소된 김옥균, 박영효와 같은 급진 개화파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급진 개화파는 첫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키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경우궁으로 옮긴 후 민씨 고관을 제거하였다. 둘째 날 새로운 개화당 정부가 구성되었음을 공포하고 고종과 명성황후, 거처를 다시 창덕궁으로 옮겼다.
셋째 날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을 반포하였고 청군이 개입하자 일본군이 약속을 어기고 제물포로 철수하였다. 이에 정변을 주도한 박영호, 서광범 등 급진 개화파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갑신정변 후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사망 일본인에 대한 배상, 일본 공사관 신축부지 제공 및 신축비를 지불하였다. 일본과 청은 청일 양군의 동일한 파병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텐진 조약을 맺었다. 청에 심화된 내정 간섭에 대응하고자 조선은 러시아와 직접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비밀 협약을 추진하였다. 이에 영국은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검은고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 일로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육일주는 조선 중립론을 주장하였다. 조선은 일본 및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순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불수호 조약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 것은 천주교 포교권 인정 때문이었는데 청의 중재로 체결되었고 천주교 선교도 허용하였다. 1892년 동학교들은 처형당한 교조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교조 집회를 삼내에서 열었다. 1892년 손병희를 비롯한 동학대표 40명이 서울 경복궁 앞에서 복합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1893년 동학교도들은 교조신원, 탄압중지, 외세축 출척 외양창회 등 정치적 요구를 위해 보훈 집회를 열었다. 1894년 고부 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완공한 뒤 물에 대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 학정을 일삼아 고부 밀란이 일어났다.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돌려 세력을 모아 고부 관할을 습격하고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이에 신임 고수 박원명이 부임하여 사태를 수습하였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보낸 안핵사 이용태는 죄 없는 농민들을 체포하고 재산을 약탈하였다. 이에 1894년 제1차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먼저 남접의 전봉준이 손화중, 김계남 등과 함께 무장해서 봉기하였다. 두 번째로 백산에서 농민군의 4대 강령, 보구간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하는 경문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로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관군을 물리쳤다. 네 번째로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물리쳤다. 농민군이 연전연승을 거두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는데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함께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위기를 느끼고 농민군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농민군은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 13개조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조선 정부는 청과 일본 양국의 군대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뒤 1984년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제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삼내를 시작으로 반회세, 항일구국 성격의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논산에서 남접과 북접 연합군이 집결하여 공주 우금치로 이동하여 전투를 벌였으나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에 패배하였다. 결국 전봉준 등 중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이때 잔여 세력은 후에 을미이병에 가담하거나 활빈당 등 무장 결사를 조직하여 투쟁하였다.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은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한 뒤 조선정부의 개혁을 강요하였다. 이에 초정부적 정책 의결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을 연호로 사용하였다. 2. 경무청을 설치하여 근대적 경찰 제도를 시행하였다. 3. 왕실 사무를 전담하는 국내부를 설치하여 와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였다. 4. 6조를 파라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5.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6. 도량형을 통일하고 조세의 급납화를 단행하였다. 7. 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였다. 8. 4. 노비제와 같은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9. 조혼 및 연좌제를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제1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시작하였으나 청일전쟁으로 개혁에 일본이 개혁에 소홀한 틈을 타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동학, 농민군의 패정 12개조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추진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다.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망명한 박영호가 귀국하여 제2차 김홍집과 박영호 연합내각이 출범하였다.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종이 종묘에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2. 의정부와 파라문을 각각 내각과 7부로 개편하였다. 3. 지방제도 8도를 23부로 바꾸었다. 4. 재판소를 설치하고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하였다. 5. 상공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기전을 폐지하였다. 6. 훈련대와 시위대를 조직하였다. 7.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8.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소학교 외국어 학교 등의 관제를 반포하였다. 청일 전쟁이 종식되고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여 청으로부터 야오동 요동 반도를 할양받았다. 이때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이 일본에게 야오동 반도를 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굴복하여 일본은 야오동 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3국 간섭을 계기로 명성황후는 친러 정책을 폈고 명성황후에 의해 친러 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출범하였다. 이에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일본은 제4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하여 을미개혁을 추진하였다. 을미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2.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3.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4. 태양력을 채택하고 종두법을 시행하였다. 5.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우편사무가 재개되었다. 6.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을미위병이 일어나고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으로 인해 을미개혁은 중단되었다.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갑신정변 실패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서재필이 귀국하여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서재필은 손상된 나라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이후 독립문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 기금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초기 독립협회는 민중 계몽을 위하여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치의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독립협회는 1897년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협회는 청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을 없애고 독립관으로 개조하였다. 독립협회는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였다. 말기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주국권을 위해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응하였다. 독립협회는 구국선언 상소를 올려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독립협회는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철수시켰다. 독립협회는 한러 은행 폐쇄를 요구하였다. 자유민권을 위해 독립협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체의 자유권을 요구하였다. 자강개혁을 위해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는 정부 대신까지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해 6조를 채택하였다. 독립협회의 박정량 내각과 중추원 개편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고종의 재가를 받아 중추원 관제가 반포되었다.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의회 설립. 그러나 조병식 등 수구 세력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행하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고종은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습격하여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고종은 1년여간의 러시아 공사관 생활을 마치고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고종은 1897년 환구단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뒤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라 정하였다. 고종은 예법을 근본으로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 신참의 원칙을 내세운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광무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황제권 강화를 위해 황제에게 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 1899년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내장원을 설치하여 각종 세금과 다양한 수익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서울의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 군사수를 늘렸다. 양지하문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지계하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서양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적 공장 및 회사를 설립하는 등 식신흥업 정책을 폈다. 전화가설, 전차, 경인선 개통 등 통신 및 교통시설을 확충하였다. 기예학교, 광무학교 등 실업학교와 외국어 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광무개혁은 러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의 간섭이 커지며 대부분 중단되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과 고종의 악원 파천으로 조선 내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러시아가 압록강 지역의 삼림체벌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용암포를 점령하여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자 고종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하였다.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선제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서울을 점령한 뒤 군사기지 사용권이 적힌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일본은 러일 전쟁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한국의 재정 및 외교, 고문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일 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고문 통치가 시작되어 일본의 내정 간섭이 확대되었다.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통치를 상호 인정하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1905년 8월 영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었다. 1905년 9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1905년 11월 일본은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앞세워 중명전에서 강제로 제2차 한일 협약을 산응약을 체결하였다. 을산응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또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을산응약 체결 소식에 울분을 참지 못한 민영환, 조병세 등은 자결로서 항거하였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 야방성 대곡이라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1905년 최익현과 신돌석 등은 을사의병을 일으켰다. 나철과 오기오는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하여 자신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고종황제는 을산응약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준, 이휘종, 이상설을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일본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강제로 퇴위시켰다. 1907년 7월 일본의 강요로 한일 신협약정 및 7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때부터 통감의 권한이 강해져 통감이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차관 통치가 시작되었다. 1907년 8월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방해가 되는 군대를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정미이병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대인 진위대의 참여로 을사의병에 비해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정미의병은 유생의병장들이 주도하여 13도 연합의병부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고 총대장에 이인영, 군사장에 허위를 임명하고 양주에 집결하였다. 정미의병은 각국 영사관에 국제법상의 합법적 교전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였으나 일본의 전력에 밀렸다. 1908년 장인환, 전명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자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 1909년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1909년 이재명은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칼로 찔러 을사오적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의병들은 서울 진격작전 실패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에 지속적으로 저항하였다. 일본은 1909년 2개월 동안 호남 지역 의병들이 주로 활동하는 일대를 공격하여 초토화시키고 의병장을 체포하였다. 국내에서 의병 활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의병들은 간도와 연해주 등 국외로 이동하여 일본에 맞서 싸웠다. 순종이 즉위하고 융회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1909년 7월 기후각서가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관리 자격이 박탈되었다. 1910년 6월 일본이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박탈하였다. 1910년 8월 이완용과 통감데라우치가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여 국권이 상실되었다. 한일 병합조약으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초대 총독으로 데리우치 마사타케를 선임했으며 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이 모두 있었다.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로 중추원을 설치했으나 주로 친일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 경찰범 처벌 규칙과 직결 처분권 범죄 직결례를 이용하여 한국인을 감시 억압하였다. 일반 관리와 교원도 제복 및 칼을 착용하도록 하여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였다. 그 외에도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 민사령 제정하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여 각종 신문을 폐간하였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땅을 차지하였으며 이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헐값으로 넘겼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해당 토지를 본토의 일본인에게 매각하였고 일본 농민, 지주가 한반도로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산림령, 어업령, 조선광업령, 임야조사령을 제정하여 수탈하였고 인삼, 담배, 소금 등을 전매하여 많은 이익을 챙겼다.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였다.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는 6년, 한국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4년으로 수업 연한을 정하였고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국어로 교육하였다. 전문학교를 설치하였으나 단순한 실업교육에 집중하는 등 우민화 정책을 폈다. 1918년 서당규칙을 제정하여 한국에서 식민지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사건으로는 1911년 백오인 사건, 신민회 해체,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 개최, 1919년 2.8 독립선언서, 3.1운동,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1920년대 문화통치를 시작한다. 무관이 임명되던 총독에 문무관 모두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무관 출신만 임명되었다. 헌병 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로 전환하였으나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 항일 독립운동을 모두 탄압하였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행되었으나 끊임없이 검열하였다. 이후 1936년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폐간되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대학 설립을 억압하였고 실제 조선인 입학생이 거의 없었다. 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준다는 명분으로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의결권이 없었으며 일본인이나 친일 인사만 의원이 되었다. 1920년에 일본은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내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가져가고자 하였다. 그래서 밭을 논으로 바꾸고 토지 개간과 간척 사업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였고 품종을 개량하고 비료 공급을 확대하였다. 회사령을 폐지하고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병합하여 금융권을 장악하고자 신은행령을 제정하였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통일하였다. 한국어와 한국사를 필수 시행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업 시수는 적었다. 사범학교와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설립하지 않았다. 주요 사건으로는 1920년 물산 장려 운동, 1926년 60만세 운동,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었다. 1930년대 일본은 민족 말살 통치를 한다. 한국인을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고자 황국 신민화 정책을 폈다. 일본인과 한국인은 하나이며 조상이 같다고 주장하는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을 주장하였다. 궁성 숭배, 신사 참배, 황국 신민서사 암송, 창씨 계명 등을 강요하였다. 심상소학교를 황국신민학교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 사상범 애방구금령을 제정하였다. 한글로 발행되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1940년에 폐간하였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조선어 학회를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전국적으로 반상회와 애국반을 조직하여 황국 신민화를 촉진하였다. 농민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했으나 실제로는 농촌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데 이용되었다. 1930년대 소작쟁의가 점차 항일투쟁으로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제는 소작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농지령을 발표하나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대륙 침략을 위해 병참 기지화 정책을 폈다. 남쪽에는 면허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양을 기르도록 하였다.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 군수품 생산을 위하여 군수산업과 광산 개발에 치중하였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적 물적 수탈을 강행하였다. 인적 수탈을 위해 육군 특별지원병제, 국민징용령,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여자정신근로령을 내렸다. 물적 수탈을 위해 미국 공출제, 금속류 회수령, 식량 배급제, 남면 북양 정책의 시행으로 중단되었던 산미증식 계획도 재개하였다. 1938년 제3차 교육령을 반포하였다. 일본과 조선의 초등교육기관을 통일하기 위하여 조선의 보통학교까지 심상소학교로 칭하였다가 1941년에 황국 신민학교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한국어와 한국사를 선택 과목수의 과목으로 지정하였다. 1943년 제4차 교육령에서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폐지하였다. 주요 사건으로는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1942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과 의열투쟁 1920년대 봉오동 전투 1920년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안무에 대한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연합으로 승리하였다. 청산리 전투 1920년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연합으로 승리하였다. 간도참변 19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간도 지역의 한국인을 대학살하였다. 자유시 참변 1921년 간도 참변 이후 러시아의 자유시로 근거지를 옮긴 대한 독립군단은 공산당 간의 갈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삼부 설립 1924년에서 1925년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은 만주 지역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를 설립하였다. 미스야 협정 1925년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 장조린 간의 협정으로 만주 지역 독립운동이 제약을 받았다. 1930년대 조선혁명군 1929년 양세봉 주도로 창설,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능가 전투, 홍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한국 독립군 1931년 지청천 주도로 창설,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조선의용대 1938년 김원봉 주도로 창설,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한국광복군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 부대였으며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미국 전략정보국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시행되진 않았다. 조선의용군 1942년 조선독립동맹 소속 군대였으며 중국 공산당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의열투쟁 의열단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이 조직하였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박재혁 부산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나석주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투탄 의거를 펼쳤다. 한인애국단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하였다. 이봉창 도쿄에서 일왕마차에 폭탄 투척, 윤봉길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국외 이주 동포의 활동 만주 19세기 후반부터 많이 이주하였다. 독립군 기지
학교를 설립하였다. 만주 사변 1931년 이후 일제가 황무지 개간을 위하여 대거 이주시켰다. 1920년 간도 참변을 당했다. 서간도에는 신민회가 설립한 신흥강습소가 이후 신안무관학교로 개편되었다. 군사 조직으로 서로 군정서가 있었다. 북간도에는 용정촌과 명동촌의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민족교육을 위하여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이 세워졌다. 대종교가 조직한 중광단이 3.1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였다. 연해주, 러시아의 이주 장려 정책이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한인촌인 신안촌이 있었다. 성명회, 권업회 등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되었다. 1921년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였다.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일본, 초기에는 유학생이 이주하였다. 제1차 대전 이후 노동자가 이주하였다. 1930년대 징용되었다. 도쿄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1923년 관동 대학살이 일어났다. 미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사진 결혼으로 이주했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처단하였다.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안창호가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동제사를 조직하였다.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하였다. 멕시코, 한국인들은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이민자로 가혹한 생활을 하였다. 이근영을 중심으로 멕시코의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모학교가 세워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밀약하였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의 전후 처리 방침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정책을 결의하였고 이후 소련이 서명하였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이 전후 문제를 처리하고자 모스크바에서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 그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 기한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신탁 통치를 둘러싼 좌익과 우익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1946년 3월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의견 차이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1946년 6월 이승만이 전북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1946년 7월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46년 10월 좌우 합작 7원칙을 제정하여 좌우 합작운동을 벌였으나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냉전이 심화되어 좌우 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그해 9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그 결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였으나 북측은 입국을 거부하였다. 1948년 2월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단독 총선거 시행을 결의하였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 그 결과 미군정과 경찰이 봉기를 강경 진압하면서 양민학살이 발생하였다. 2000년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여수의 주둔한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면서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는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났다. 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남북 협상을 개최하였다. 미소양군 철수,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결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인 남한 단독선거가 실시되었다. 임기 2년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국회가 성립되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간선제로 선출하였다. 1948년 12월에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 성립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등을 제정하였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반민특위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1946년 6월 미 군정은 신안공사를 세워 미 군정청에 귀속된 동양척식 주식회사 및 일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소작료가 수확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3일 소작제가 시행되었다. 1949년 6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은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세워졌고, 정부가 지가 증권을 발행하여 삼정고를 초과하는 농지를 매수하고 매입한 농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하여 매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도록 하는 유상매수 유상분배가 이루어졌으나 한계가 있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다. 재헌헌법에는 대통령 간선제, 단원제국회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였다. 1952년 6.25 전쟁 중 이승만 집권 연장을 위해 제1차 개헌인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다. 발췌 개헌에는 대통령 직선제,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과 이승만 재선이 이루어졌다. 1954년 이승만 종신 집권을 위해 제2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고 한다. 제2차 개헌에는 의원 내각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과 이승만 3선이 이루어졌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인해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하야하고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1960년 6월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 수립의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결과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1960년 11월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제자 처벌을 위한 제4차 개헌인 소급입법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이 대립이 심해져 민주당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윤보선은 신민당을 창당하였다. 결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5.16 군사정변을 배경으로 1962년 제5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임기 4년의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되었다. 결과 공화당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였다. 1969년 박정희 장기 집권 연장을 위해 제6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 강화 등 대통령 권한 강화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과 박정희 3선이 이루어졌다. 1972년 박정희 종신 집권을 위해 제7차 개헌, 즉 유신헌법이 만들어졌다. 유신헌법에는 임기 6년의 대통령 간선제, 중임 및 연임 제한 규정 철폐,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긴급 조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결과 박정희 장기 집권이 시작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사망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를 선출하였다. 12.12 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으로 인해 최규하는 사퇴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을 선출하였다. 1980년 8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8차 개헌에는 선거인단에 의한 7년 담임의 대통령 간선제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과 제12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선출되었다.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9차 개헌에는 임기 5년 담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과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대 정부의 정책 및 사건, 이승만 정부, 농지 개혁 시행,
미국의 원조로 300산업을 발달시켰다. 박정희 정부 화폐를 환해서 원으로 개혁하였다. 경공업, 수출 주도의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였고 중화공업 중심의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였다. 자본 확보를 위한 한일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여 6.3 시위가 일어났다. 베트남 파병, 미국의 차관 제공을 포함한 브라운 각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국민교육 현장을 발표하였다. 남북 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졌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두환 정부 3저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시대였다. 두발 및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프로 스포츠 경기를 도입하였다. 삼청교육대, 언론 탄압 등이 이루어졌다. 7.30 교육 조치로 과외 전면 금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중학교 의무 교육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했다. 최초의 이산 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을 실현하였다. 노태우 정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국방외교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비핵화 승인 등이 이루어졌다. 김영삼의 통일 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폭파 및 철거하였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196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여 국제통화기금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였다. 김대중 정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조성합의, 금강산 육로 관광 추진 등을 포함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2001년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지원받은 105억 달러를 3년 앞당겨 조기 상환하였다.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노무현 정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개성공단 착공과 완공이 이루어졌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여 항일 독립운동, 해외 동포사, 광복 이후 일어난 반인권적 사건 등을 조사하였다. 칠레 유럽연합,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였다.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가로 체결하였다.